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2차식 플러스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차수는 가장 높은 차수가 2차란 뜻이야. 그 다음 방정식이 될 조건은 일단 미지수가 존재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지? 등호가 있어야 돼. 방정식이 존재할 조건은 미지수와 등호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표현한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x에 관한 2차식은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물론 누구는 0이 되면 안 되냐면 a가 0이 되면 안 돼. 왜 a가 0이 되면 안 되냐면 a가 0이 되면 2차항이 사라지게 돼. 그래서 2차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수를 할 때는 분모에 있는 지수 2는 차수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해를 구한다라는 뜻이야. 해를 구한다. 해라는 건 뭐야? x에 넣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값. 알겠니? 그게 해야. 이건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모든 방정식의 해는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우리가 해라고 얘기해.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해를 구한다 라는 뜻이야. 봅시다. 다음에 주어진 식이 2차 방정식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쓰래. 얘는 차수가 몇 차야? 1번은 1차니까 x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차수 2차고 등호 있고 미지수 있고 모든 조건을 만족하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차수가 2차고 등호 있고 미지수 있고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는 2차 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랑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야? 1차이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번) 괄호 안에 있는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해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즉 2를 대입해보란 뜻이야. 2를 대입해보자. 그럼 얘는 얼마야? 4 플러스 2 마이너스 5가 0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아니야.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0이죠. 그러니까 얘는 0 맞아. 그래서 해가 돼. 그 다음 얘는 3 대입하면 9 빼기 3 더하기 6 하면 0이 되지 않죠. 알겠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5가 0 되지. 만족하죠? 그래서 얘는 해가 돼. 알겠니? 해는 식을 만족시키는 값이야. 뭐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아닌 거 골라라 라고 하면 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전개하면 3차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랑 사라지죠. 그래서 2차항이 살아남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맞아요. 요게 2x제곱 여기서 2x제곱이 사라지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뭐 해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다 넣어봐야 돼. 알겠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3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가 얼마? 지금 4라고 주어졌네. 즉 x값, 즉 해가 4라는 얘기니까 4를 대입하면 2 곱하기 16이니까 얼마? 32가 되겠지.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12는 0이다. 식을 만족한다. 그럼 4a는 얼마니?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그 다음 4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m이라고 할 때 m 대입하면 3 m의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 식을 만족한다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얼마지 지금? 그렇지.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 4가 되지. 얘가 4. 따라서 4 더하기 5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얼마? 9. 그 다음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를 구할 때 그 전에 앞에서는 뭐 했어? 숫자를 넣어가지고 해결했잖아. 직접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해보려고 해.
근데 그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야. 인수분해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떤 두 수의 곱이 0이 된다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두 수를 곱해서 0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둘 다 0이다 맞아? 그럼 어떤 뜻이야? 적어도 하나가 0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얘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둘 다 0이어도 괜찮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게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이 세 가지 뜻을 다 내포하고 있는 식이야, 이가. 알겠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인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인수분해야. 이 주어진 어떤 2차 방정식을 어떤 두 인수의 곱으로 한번 표현해 보래. 그래서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가 되는 거야. 어떻게 풀어지는지 한번 문제로 한번 봐볼게. 일단 이 형태에서는 A가 A가 되는 거고 이 뒤에 게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를 곱해서 0 된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어떻게 푼다고? A가 0 또는 B가 0이라고 해. 그럼 A가 즉 X가 0이거나 X 플러스 3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푼다고 해. 알겠니? 이게 A야. 그 다음 A가 B야. 두 인수의 곱이잖아. 그지? 여기서 인수가 X가 되고 X 플러스 3이 되잖아. 맞죠? 저거 중간에 곱했어요. 중간에 곱? 아. 또는 이렇게 쓰세요. 또는. 또는. 그리고하고는 다른 말이야. 그리고는 둘 다라는 뜻이고 또는 적어도 하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A까지 풀어줘야지. X는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을 적는 거야. X가 0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 얘도 한번 불러보면 어떻게 되니? X가 0. 괜찮아? 또는 또 X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그럼 X는 얼마? 1. 답을 쓸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게 0 되는 게 얼마야, X는? 그렇지. 마이너스 2. 또는 X는 5. 좋아. 5.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 2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가 0이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 되는 X값은 얼마지? 5. 또는 혹시 얘는 0 되는 게 얼마인지 바로 구할 수 있니? 3분의 1인지 알겠어? 잘 안 되면 3x-1이 0이다 라고 해서 3x는 1, 그 다음에 x는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내 글씨가 좀 어렵게 썼지? 이렇게. 좋아요? 됐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금 거는 인수분해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밥상이 차려진 상태에서 보는 거고 얘는 이제 밥상을 차려야 돼. 인수분해 해보자. 오랜만에. 그렇게 오랜만인가? 어때?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야?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묶어주는 거잖아. 뭘로 묶어낼 수 있지? x로 묶어주면 얘는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는 0 또는 x는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항이 지금 3개짜리인데 곱해서 15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찾아야 돼. 얼마지? 3, 5 빼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니? x-3 x-5 이렇게 돼서 0. x는 얼마? 3 또는 x는 5 이렇게. 그 다음 이거 보면 얘는
곱해서 6 더해서 5가 되는,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는 뭐야? 2, 3 빼기 빼기야. 그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는 2 또는 x는 3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아직 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이항시키면 플러스 4는 0이 되겠지.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럼 얘는 2, 1. 지금 최고차 기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곱해서 2 되는 거 써주고, 또 뭐 있어? 1, 4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 대각선 기억하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지. 따라서 얘는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 그럼 x는 얼마니? 2분의 1 또는 x는 좋아 이렇게. 그 다음 2차 방정식에 중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근이라는 거는 압축된 말이야. 뭘 압축한 말이냐면 여기 복된 근이 아니라 중복된 근. 알겠어? 뭐가 중복돼? 근이 똑같은 게 연속으로 써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면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완전 제곱식 알죠? 그래서 얘는 x는 얼마야? 1 또는 x는 1 이렇게 두 번 써주지 않는다고. 한 번만 쓰고 괄호치고 중복된 근입니다. 중근이다 라고 표현해줘. 똑같은 해를 두 번 써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란 뜻이야. 중근을 갖는다라는 뜻은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중복된 근. 알겠니? 어떤 뜻이라고?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야. 우리가 이게 중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어떤 식으로 파악하면 되냐면, 얘는 완전 제곱식 정리가 됐으니까 얘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뜻이잖아. 그지?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2. 두 번 연속 써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2번은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좌변이 완전 제곱식인데 우변이 0이어야 돼. 4 있으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그 다음 3번. 이건 알겠니? 이 반띵의 제곱 기억하죠? 반띵이 얼마야? 3이지. 3의 제곱은 9 나오지. 실제로 인수분해 해보면 3, 3 플러스 플러스에서 x 플러스 3의 제곱이 돼. 얘도 일단 전개하면 x제곱 빼기 4x는 2x가 돼.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의 형태가 되거든. 어째? 반띵의 제곱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중근이 아니야.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어떻게 한다고? 반띵의 제곱. 그럼 a가 얼마야? 4. 그 다음 얘도 반띵의 제곱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a가 얼마니? 2. 이거 자체가 1 돼야 되니까 a가 2가 돼야 돼. 그 다음 이 세 번째는 반띵이 얼마야? 2분의 a죠. 이거 제곱이 뭐가 돼야 돼? 9분의 1. 그럼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이 9분의 1이지. 양변에 4를 곱하면 9분의 4죠. 우리 제곱군 1단원에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9분의 4가 되는 수를 뭐라고 하지? 제곱군이었고, 실제 푸는 방법은 어떻게 있지? 뿔마?
이 값이 얼마냐? 어떤 수를 제곱해서 9분의 4가 되는 수가 얼마야? 그렇지. 뿔마 3분의 2야. 두 가지야. 우리 기억하지? 제곱근은 일반적으로 두 개고 0일 때만 하나고 음수에 대한 제곱근은 없어요. 그죠? A의 제곱근이란 것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이 앞에는 근데 A는 이제 앞에 4가 있잖아. 그럼 반띵의 제곱 그걸 쓸 수가 없어. 그럼 반띵 안 쓰고 어떻게 하려냐면 4라는 거 똑같은 두 수를 곱할 수 있어? 있죠? 2 이렇게. 왜냐면 중복된 근은 완전 제곱식으로 똑같은 두 인수의 곱으로 표현해야 돼. 알겠니? 그럼 여기는 뭐가 돼? 5죠.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얼마야? 10이죠. 아니 20이죠. 그럼 A가 얼마야? 20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가 꼭 플러스만 있는 거 아니잖아.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곱해서 25가 되는 건 마이너스 5도 있잖아. 그러니까 A가 뭐가 될 수도 있지? 20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선생님 반띵의 제곱이 좋은데? 라고 할 수 있어. 반띵의 제곱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앞에 있는 이 2차항의 개수를 묶어주는 거야. 그럼 얘는 x제곱이 되고 얘는 뭐가 되니? 4분의 ax 더하기 4분의 25는 0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이거의 반띵의 제곱이어야 돼. 그럼 반띵이 얼마야? 8분의 a죠. 이거의 제곱이 뭐가 된다? 4분의 25가 돼야 돼. 그럼 8분의 a가 얼마가 되지? 뿔마 2분의 5죠. 이해되니? 제곱에서 4분의 25가 되는 거는 뿔마 2분의 5야.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또 8을 곱해야 되겠지? 이해되죠? 이렇게. 그럼 2하고 8하고 약분하면 얼마? 뿔마 2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되니까. 알겠니? 아니면 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4로 나눠줘도 상관이 없어요. 우변이 0이니까. 4로 나눠준 다음에 반띵의 제곱해도 되고, 우리 완전 제곱식이니까 두 수의 똑같은 수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똑같은 두 수의 곱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걸 풀면이라고 했네. 얘는 이항이 안 된 상태니까 이항을 해주면 되겠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0은 0.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네. 6, 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 근이라는 게 오픈되어 있어. 우리가 근을 구하는 게 보통 방정식을 푸는 건데, 얘는 근이 주어진 상황에서 a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x에다 2를 대입할 거야. 그럼 얼마야? 4 더하기 6 플러스 a는 0이 되니까 a는 얼마? 근데 a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한 근을 구하래. 왜?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근이 두 개라고 하거든. 물론 매번 두 개가 나오진 않아.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가 보통 나와. 그럼 a 대신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0 더해서 3이 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알겠니?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 되지? 그럼 해가 되는 건 x가 얼마? 2 또는 x는 마이너스 5죠. 근데 여기서 2 빼고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뭐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3번 2차 방정식 두 근 중 큰 근이 밑에 있는 근이래.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에서 근을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 곱해서 6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건 이렇게 되거든. 그럼 혹시 식 안 쓰고 해 구할 수 있니? x는 2 그렇지. 또는 그렇지. 근데 이 중에서 뭐라고? 큰 근이라고 했으니까 x는 3이 큰 근이잖아. 큰 근이 여기 있는 이 식의 근이 된대. 그러면 3을 여기다 넣어주라는 뜻이야. 알겠니? 3을 여기다 넣어줘. 그럼 뭐가 돼? 9 더하기 3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지. 얼마니? 2a는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4. 오케이? (4번)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근은 둘 다 갖는 거 혹시 뭐냐 물어보는 거야. 둘 다 갖는 거. 그럼 각각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둘 다 가지고 있는 걸 찾으면 돼. 얘는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6이 되는 수는 뭐니? 2, 6 더하기 빼기야. 여기서는 뭐 나오지?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6이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식 우리 한번 인수분해 해보자. 2, 1, 2 빼기 더하기 이렇게 돼. 혹시 이것도 보인가 답이? x는 보여? 마이너스 2분의 1 보여? 오 좋아. 또는 x는 2 좋아. 그럼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야? x는 2 여기도 x는 2 공통인 그냥 인수분해 잘 해서 근을 잘 구하면 어렵지 않게 좀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 자체가 근을 구한다는 뜻이야. 봅시다. 중근을 갖지 않는 거 어때? 바로 나오네요. 답은 3번. x는 뿔마 2가 되겠지. 완전 제곱식 모양이 아니야. 완전 제곱식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2창, 1창, 상수항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1창이 없잖아. 이거 이항하면 플러스 이렇게 되고 반띵에 제곱하면 나오죠. 넘기고 하고 그럼 반띵에 제곱하면 나오죠. 알겠니? 다 그렇게 이항해서 반띵의 제곱 확인해 보면 돼. 6번 이게 중근을 갖는데 해봅시다. x제곱 이항에서 마이너스 2kx가 되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10은 0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반띵의 제곱이니까 얘 반띵이 얼마야? 마이너스 k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냥 k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k제곱이 뭐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3k 플러스 10하고 같다고요? 그럼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0은 0. 따라서 2 곱하기 5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k는 얼마야? 2 또는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거 보여요? 따라왔어?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4번이 되겠다. 봅시다. 30번.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우리 제곱근은 3학년 1학기 1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어. 보자. A의 제곱근의 뜻이 뭐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X값을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제 방정식에서 X제곱은 Q다라고 하면 X는 어떻게 돼? 뿔마 루트 Q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X 플러스 P의 제곱이 Q야. 그러면 이걸 머릿속으로 그냥 X다라고 생각을 해. 어떤 수를 제곱해서 Q가 되는 수를 뭐라고 해? 뿔마 루트 Q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게 X 플러스 P였잖아. 그럼 X는 어떻게 되니?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알겠니? 여기는 뭐 1학기 첫 번째 단원에 배웠던 제곱근을 이용하는 그 결과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야. 보자. 1번.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뭐가 있니? 뿔마 루트 5가 있겠지. 얘는 뿔마 루트 11이야. 그 다음 이 경우는 먼저 4로 나눠주면 x제곱이 7이지. x는 뿔마 루트 7. 그치? 그 다음에 x제곱은 2로 나눠주면 12가 되고 x는 뿔마 2 루트 3.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이걸 x라고 생각해. x제곱이 2야. 그럼 x는 뭐야? 뿔마 루트 2라고. x가 뭐야? x-2지. 그럼 x는 얼마가 돼? 2 뿔마 루트 2 이렇게. 이제 바로 풀 수 있으면 그냥 바로 풀면 돼. x-3은 뿔마 루트 5. x는 3 뿔마 루트 5. 됐지? 그 다음 이 경우는 2로 먼저 나눠주면 x 플러스 1에 제곱이 6이네. x 플러스 1은 얼마? 뿔마 루트 6.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6. 그 다음 5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2가 되겠네. 그럼 x 마이너스 4는 뿔마 루트 2. 따라서 x는 4 뿔마 루트 2. 됐어요?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인데 방금 전에 했던 게 완전 제곱식 꼴로 묶어진 형태야. 그 과정을 이제 해 가면서,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만들어 놓은 걸 푼 거고, 얘는 만들어서 푸는 거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 알죠? 반띵의 제곱 알아? 봅시다. 여기 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서 푼다고요. 여기까지 쓰고 마이너스 1을 이항해. 그 다음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가 더해져야 돼? 4. 그래서 똑같이 4를 더해 줄 거야. 그러면 이 식이 x-2의 제곱이 되고 얘는 3이야. 그럼 아까 우리 정리된 거 문제 있었잖아, 앞에서. 그러면 얘는 뿔마 루트 3이야. x는 2 뿔마 루트 3. 그러니까 얘는 앞에 이 과정이 지금 추가되는 거야. 봅시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얘도 먼저 얘는 2로 나눠주는 게 좋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0인데 이 마이너스 2를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2가 돼.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얘는 얼마 더 해줘야 돼? 9. 똑같이 9. 그럼 얘는 x-3의 제곱이 되고 얘는 11이 되겠지. 그럼 x-3은 뿔마 루트 11. x는 이항시켜주면 3 뿔마 루트 11이야. 한 번 더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하고 2를 이항시키고 얘는 얼마 더 해줘야 돼? 4. 됐니? 그럼 얘는 x-2의 제곱이 되고 얘는 6이 되겠지. 그럼 x-2는 뿔마 루트 6. 따라서 x는 2 뿔마 루트 6. 그 다음 얘는 2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1은 0이야. x제곱 더하기 3x만 두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항시켜주고 여기 얼마 더 해줘야 돼? 반띵의 제곱 4분의 9. 그럼 얘는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돼. 얘는 4분의 2잖아. 마이너스 4분의 2에다가 4분의 9를 더하니까 4분의 7이 되겠지. 그럼 x 플러스 2분의 3은 얼마? 뿔마 2분의 루트 7이야. x는 이거 이항시켜주면 2분의 2 분모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7이다. 이렇게. 이 문제는 우리가 이건 무난하게 풀 수 있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15 이하가 5로 나눠주면 완전 제곱식 모양이 되네요. 얘도 바꿔서 풀려고 한 문제는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도 마찬가지죠. 먼저 4로 나눠주고 이항해서 하는 문제. 아까 우리 예제에서 이미 풀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야.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은 우리가 이제 직접 앞에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지금 몇 가지 배웠지? 두 가지를 배웠죠. 처음 인수분해에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배웠지. 근데 이제 근해 공식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배울 건데, 이 근해 공식은 어떻게 보면 자주 쓰이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잘 외워둬야 되는데, 앞으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안 되면 바로 근해 공식으로 가는 거야. 그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는 지금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함을 지금 필요로 해서 배운 거야. 실질적으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는 거의 쓰지가 않아. 근해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해.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주어졌을 때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어떻게?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앞에서 배운 거 그걸 가지고 그러면 먼저 a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a분의 c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띵의 제곱이니까 2a분의 b의 제곱을 똑같이 더해줄 거야. 그럼 좌변은 뭐가 되니?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돼. 그럼 우변은 통분하면 4a 제곱으로 통분할 거야. 이게 4a 제곱이야. 제곱하면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4a를 곱해줘야 되니까 4ac가 돼. 이거 보인가요? 분모를 4a 제곱으로 통분시킬 거야. 그럼 분모 분자에다 4a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알았니? 이해돼요? 우변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우리 저거 전개하면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돼. 우변. 그럼 얘는 뭘로 통분한다? 4a 제곱으로 통분할 거야. 그럼 얘는 b의 제곱 그대로 쓰고 얘는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줘야 돼? 4a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ac가 된다.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x 플러스 2a분의 b는 그럼 뭐가 되니? 뿔마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알겠니? 그럼 x는 분모가 2a로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해 공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계수 a, b, c를 가지고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대. 저기에 넣어가지고 저 공식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외워둬야 된다고요? 잘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짝수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짝수 근해 공식이란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특별하게도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일 때 쓰는 공식이야. 봐봐, 얘도 한번 유도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a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 얘를 풀어보자고. 그럼 a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2b'x 더하기 a분의 c는 0이야. 그럼 a분의 c를 이항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지. 얘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a분의 b'의 제곱이 더해줘야 돼. 왜? 얘의 절반은 2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럼 이 좌변은 x 플러스 a분의 자
얘는 x 플러스 a분의 b 프라임의 제곱이 돼, 좌변은. 우변은 통분할 거야, 뭘로? a 제곱으로. 그러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 알겠니?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x 플러스 a분의 b 프라임은 뿔마 a분의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 얘가 이항하면 끝나. 알았니? 그렇게 나온 공식이 여기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짝수근의 공식을 꼭 써야 되냐? 안 쓰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어. 왜? 여기 근의 공식 하나면 충분히 우리가 써도 되거든. 그럼 왜 짝수근의 공식이라는 게 또 이렇게 등장했냐면, 일단 저게 짝수가 되면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약분이 또 돼. 약분을 또 해야 돼.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우리가 짝수 근의 공식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 처음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라고 했잖아. 여기 근의 공식을 한번 옆에다 써주고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써볼게. x는 여기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공식이야. 여기에다 한번 넣어볼게. 여기는 a가 얼마니?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1이야. 2a 그러니까 이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b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그럼 좌변은 아니 분모는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이 되겠고 루트 안에는 5가 돼. 알겠니?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잘 외워서 그 숫자들을 잘 채워 넣기만 하면 답이 나와. 알겠니? 여기 또 다른 거 한번 좀 해볼게요. 짝수근의 공식을 지금 안 써봤거든? 여기 밑에 1-2번 한번 볼게요. 짝수근의 공식도 한번 써볼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짝수근의 공식인데 어디가 짝수냐? 여기가 짝수일 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2 빼고 나머지가 b 프라임이 되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4라는 건 2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 알겠니? 여기가 짝수일 때, 그러니까 2로 묶어줄 때, 2로 묶어냈을 때 나머지가 b 프라임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 그럼 a가 얼마니?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은 2가 되고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 그래서 루트 안에는 2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일반 근의 공식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x는 2a분의 이걸 써도 되냐? 이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다 넣어보자. 그럼 봅시다. 2a가 얼마? a가 1이죠. 마이너스 b 프라임은 4야. 마이너스 b는 루트 b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4, 2, 8 이렇게 돼요. 알겠니? 이렇게 4ac 알겠어? 그럼 여기 안에가 얼마? 8이지. 그러면 얘는 분모가 2가 되겠고 얘는 4 뿔마 루트 8이라는 건 2 루트 2가 되잖아요. 2로 약분시켜 줄 수 있지. 2 뿔마 루트 2 값은 같지.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는 어떤 행위가 하나 줄어들지. 약분 안 해도 되잖아. 짝수 근의 공식 쓰면. 나는 그냥 근의 공식을 쓰고 싶어 라고 하지 마. 짝수는 짝수 근의 공식 쓰세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응? 알겠지? 고등학교 가서도 근의 공식을 쓸 텐데,
나는 짝수 그때도 몰라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 여러 가지 2차 방정식의 풀이.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거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면 되는 거고, 계수의 형태가 소수나 분수 형태일 때는 우리가 그걸 다 정수로 만들어 주는 거야. 소수는 10의 거듭제곱, 소수점이 몇 개짜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분수 형태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돼. 이거는 방정식, 즉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한 문자로 논다. 이거는 이제 치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건 치환한다라고 해. 다른 문자로 공통된 부분을 간단하게 바꾼다라고 하는 걸 치환이라고 해. 뭐 문자는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A를 많이 써. 봅시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라고 했으니까 풀어보자. 이제 곱셈 공식 정도는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9x제곱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그럼 이항 시켜주면 9x제곱 마이너스 5x는 0 이렇게 되겠네.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 해야 돼? 아니, 근해 공식보다 선행돼야 되는 건 인수분해야. 근해 공식이 우리가 학생들 중에는 근해 공식이 복잡하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걸 다 근해 공식으로 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왜? 생각하기 싫거든. 그냥 숫자만 넣어가지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제일 쉬운 건 인수분해야. 여기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야? x죠. 그러니까 x를 묶어내면 이거 뭐가 돼? 9x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지. 우리 둘이 곱해서 0 되는 거 있잖아. 그럼 x는 0 또는 뭐가 됐지? x는 저번 시간에 했지? 이거 0 되는 건 얼마야? 9분의 5. 이렇게 풀어도 돼요. 9x는 5, x는 9분의 5. 알겠어? 그 다음에 이건 괄호가 많으니까 괄호를 풀어야겠다. 이제 이걸 먼저 괄호를 풀어야 되겠지? 풀면 어떻게 되니?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는 0. 우리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 돼요? 돼? 안 돼요. 플러스 8이면 인수분해가 되겠지. 마이너스 8은 안 되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 할 수 있겠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야. 좀 이상해? 써보자.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3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9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돼. 그럼 3 뿔마 루트 17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근해 공식이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이 계속 필요하겠지. 알겠니? 그 다음 봅시다. 3번. 얘는 계수 형태가 소수 형태잖아.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 곱해줄 거야. 얼마를 곱해줘야 돼?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100을 곱해주면 4x제곱은 11x 마이너스 6이죠. 이항 시켜줄 거야. 그럼 4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6은 0.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는 거야. 일단 2 한번 써봅시다. 인수분해 되냐 안 되니? 2로는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4, 1 될 수도 있지. 2, 3 되네요. 빼기 하면.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4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4분의 3 또는 x는 2. 그 다음 두 번째는 최소공개수 6으로 곱할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2. 따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 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 사 번 같은 경우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풀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x-2라는 녀석이 여기도 지금 반복되고 있어. 이런 경우는 치환을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이 x-2라는 녀석을 a라고 넣을 거야. a라고. 그럼 이 식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쓸 수 있어. 인수분해 되네. 1, 4 빼기 더하기.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또는 a는 4가 되겠지. 근데 a가 답이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x잖아. 돌려줘야 돼. a가 뭐야? x-2가 되니까 x-2가 마이너스 1 또는 x-2가 4야. 그럼 x는 1 또는 x는 6. 이렇게. 얘는 이제 개수가 분수 형태고 반복되는 형태네. 그럼 얘는 6분의 a의 제곱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6분의 1은 0이야. 그 다음에 양변에 6을 곱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이 되겠네. 이건 완전 제곱식이네. a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a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이죠. 돌려주면 a가 뭐야? x 플러스 1이었잖아. x는 마이너스 2가 돼.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 근이 이거라고 했어. 그럼 a, b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근의 공식 쓰라는 얘기야. 거기서 채워 넣으면 돼.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약간 복잡한 형태야. 얘는 하나는 개수가 분수 형태고 하나는 소수 형태지만 얘는 2분의 1로 얘를 바꿔주면 최소공배수가 얼마야? 6이잖아. 6을 곱해주면 x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3이 되겠고 얘는 2 괄호 x-1의 제곱이 돼. x제곱 플러스 3은 얘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전개가 돼. 그럼 우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야.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 객관식이잖아. 보기에 인수분해 돼서 나온 결과는 아니게 보이죠? 어떻게 한다? 얘는 짝수분해 공식 한번 써볼까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얼마? 2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은 4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2 뿔마 루트 5 이렇게 돼. 답은 1번.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우리가 전에 뭘 배웠냐면 근의 공식을 배웠어. 기억하지? 근의 공식 한번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일반적으로는 맞지?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혹시 0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얘가 만약 0이야. 그러면 얘는 뭐 남니? 2a분의 마이너스 b가 남지. 여기도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럼 똑같은 근이 나왔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중복된 근이다. 중근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이 녀석이 어떤 해의 개수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판별식이라고 해요.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그래서 판별식이다. 라고 얘기해. 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만약 0보다 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죠. 둘 다 살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이 판별식이 0이 되면 중복된 근이지. 그리고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음수에 대한 제곱근은 없다라고 배웠지? 그래서 그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냐면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나는 근은 관심이 없고 근의 개수만을 파악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쓰는 걸 판별식이라고 얘기해. 근의 개수만을 파악하고 싶을 때. 즉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 이 말을 잘 들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두 실근하고 서로 다른 두 실근하고는 다른 말이야. 두 실근이라는 거는 중복된 근도 두 개의 실근이야. 그런데 서로 다른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나왔을 때가 서로 다른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알았니?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하면 되냐면 판별식 d가 이걸 우리가 판별식 d라고 표현하거든. 알겠니?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d라고 표현해. 이게 0 이상일 때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해가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뜻이라고. 알았니? 이해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경우는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고,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t가 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했대. 알았니? 주의해야 돼. 그럼 우리 근의 공식에서도 짝수 근의 공식이 있었지? 그럼 짝수 판별식도 있겠지. 짝수 판별식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걸로 확인하는 거야. 다음 표를 완성해 보래. B의 제곱. 여기서 B가 뭐야? A가 2가 되는 거고 B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C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면 B의 제곱은 36이 되겠고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하라고 했으니까 양수지. 그래서 얘는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B가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에 제곱 마이너스 4 A가 1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 C 얘는 0이 돼. 그러니까 중근 1개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니? 중복된 근. 그 다음에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얘는 4에서 12를 빼니까 0보다 작지. 얘는 0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근은 다 실근이야. 실근. 다음 2차 방정식이 근이 다음과 같을 때 K값 또는 범위를 구하래.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얘는 한번 우리 짝수 한번 써볼까요? 얘는 2 곱하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짝수 판별식은 어떻게 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얼마가 되니?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 이게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K는 4보다 작다. 이거 부등식 풀 수 있니? 마이너스를 양배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 T가 0이야. 그러니까 얘가 0 된다고. 그러면 4 마이너스 K가 0 된다고. 그럼 K는 얼마가 돼? 4가 돼. 근이 없는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인데 그럼 얘랑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K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돼. 각각 구할 때는 뭐 판별식을 쓰겠지만 한꺼번에 다 할 때는 하나만 구해서도 우리가 예측도 가능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구하기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냐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식의 형태가 다른데 일단 근이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근이 주어졌어.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a일 때는 식을 이렇게 쓴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인수분해 했을 때 x-2, x-3은 0이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풀어지니? x가 2 또는 x는 3 이렇게 풀어지는 거잖아. 반대로 이렇게 해가 주어졌다고 하면 x-2, x-3 이렇게 써주라는 뜻이야. 알았니? 물론 이제 여기가 1이었을 수도 있고 뭐 2가 됐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제일 앞에 a를 붙여주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 그럼 완전제곱식이야. 완전제곱식 여기 x-알파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뜻이니까. 알았니? 중복된 근 알파 두 번. 그러니까 이를 한 번에 이렇게. 뭐 최고 장한 개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알았니?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개수가 유리수야. 유리수란 말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무조건이야. 다른 한 근도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대. 왜 그럴까? 다시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 두 개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식 어떻게 세운다고? 2차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 x-알파, x-베타는 0. 물론 최고차항 개수를 1이라고 가정하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맞아? 그럼 얘를 전기해봐.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것까지도 나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매번 반복해서 나올 건데 x제곱 빼기 합 x 곱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두 근을 할 때 매번 예를 들어 2하고 3을 두 개의 근으로 갖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5x 두 근의 곱 6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익숙해지면. 알았니? 왜 이렇게 쓰기를 원하냐면 봐봐. 우리가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야. 맞지? 이렇게 주어졌어 문제에서. 그러면 봐봐. 여기가 합자리야. 합. 여기가 합자리라고. 여기가 곱자리지. 근데 개수가 무슨 수라고? 유리수라고 했지? 그럼 이 수가 무슨 수야? 유리수가 되고 얘도 유리수가 된다라는 뜻이야. 그럼 더했을 때 유리수 돼야 되고 곱했을 때도 유리수가 돼야 돼. 알았니? 유리수라는 거는 루트가 달려있으면 다 무리수야.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수들은 다 무리수라고. 그럼 더했을 때 어쩐다고? 루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럼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있으면 되지. 더했을 때 루트 부분을 사라지게 하려면. 그지? 근데 이렇게 놓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 둘이 곱하면 루트가 사라진가? 안 사라지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p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럼 더할 때는 뭐가 돼? 2p. 즉 유리수가 돼. 둘이 곱하면
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 M 이렇게 돼서 루트가 다 바뀌어져. 그래서 곱했을 때도 유리수가 된다라는 뜻이야. 알았니? 다시. 계수가 유리수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얘를 켤레근이라고 해. 켤레. 우리 켤레는 언제 쓰지? 언제 쓰는 단어야? 양말. 그지? 이렇게 짝을 이룬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P 플러스 Q 루트 M이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돼. 왜? 더했을 때 유리수가 돼야 되고 곱했을 때도 유리수가 돼야 되기 때문이야. 볼게요. 이런 걸로 쓰래.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x 플러스 3.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갖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2를 근으로 갖는 식은 이렇게 쓴 다음에 이런 꼴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전개를 해줘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익숙해지면 여기가 합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곱이 들어가는 거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3하고 2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알겠니? 다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를 전개하면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알파 베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빼기 합이야. 알았니? 그래서 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알았니? 두 개를 곱한 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바로 한번 해볼까요? x제곱 빼기 합, 곱. 합이 얼마요? 마이너스 5. 곱은 4. 따라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5를 중근으로 갖는다라고 하면 x 플러스 5의 제곱인 식이야. 그럼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는 0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돼. 그 다음 x제곱 빼기 합, 곱. 합이 얼마니? 0이죠. 곱은. 따라서 x제곱 빼기 4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 다음 4번. 지금 계수가 뭐라고 돼 있어? 유리수다라고 했어. 얘가 계수들이야. 알았니? 그러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야.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1. 얘는 그렇지. 이 무리수 부분에 대한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루트 5 마이너스 2.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한 거는 뭐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라고요. 알겠니? 그 무리수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근을 갖지 않는 2차 방정식을 고르래. 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는 뭘로 판단한다고? 우리가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쓰라고? 판별식 D가 0보다? 그렇지, 작을 때. 그러면 다시 한번 써줄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야. 뭐 짝수 판별식 이 정도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B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얘가 0보다 작다는 거 확인 가능하죠? 1에서 8 빼는 거니까. 얘는
익숙한 사람들은 얘가 중근을 갖는 완전 제곱식인지 알 수 있는데, 써볼까요? b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1이야. 그래서 얘가 0대, 얘는 중근을 가져.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 3. 얘는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 다음에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0보다 작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서로 다른 두 근. 그럼 얘는 뭐라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b의 제곱 16 마이너스 4 a c가 k 플러스 1이야. 이게 0보다 크대. 그럼 16 마이너스 20k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20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아니라 플러스 4죠. 이항하면. 그지? 그럼 마이너스 2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부동의 방향이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직선상에 표시해 보면 돼.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분의 1이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보다 작은 쪽 왼쪽 보라고. 그중 가장 큰 수, 정수 읽어주면 돼.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3분의 1일 때 우리 그냥 마음대로 식을 한번 세워보자. x제곱 그 다음 뭐라고? 빼기 여기가 뭐가 들어가? 합 둘이 더해봐. 6분의 3 6분의 2 얼마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 다음 둘이 곱하면 6분의 1.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야? 6이죠. 양변에 6을 곱하라는 뜻이야. 여기다가 6을 똑같이 곱하라고. 그래야 6x 제곱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6을 곱하는 거야. 그럼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이 약분되니까 5x가 되겠고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그럼 a가 마이너스 5가 되고 b는 1이다. 이렇게 구하면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 4번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를 a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 잘못 보고 푼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야. 봐봐. 우리가 요걸 두 개의 근으로 하는 식 한번 세워볼래? 어떻게 되니? x제곱 빼기 이게 뭐가 들어간다고? 합 1 곱 마 6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누굴 잘못 봤어? 얘는 잘못 봤대. 그럼 제대로 본 것만 살려두면 돼. 알았니? 얘는 그대로 살려두라고. 제대로 봤으니까. 마이너스 1만 잘못 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렇게 근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이걸 두 개의 근으로 하는 것씩 세워볼까? x제곱 빼기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4지. 근데 뭘 잘못 봤다고? b를 잘못 봤다. 이걸 잘못 봤대. 그럼 얘는 그대로 살려주라고. 알았니? 그럼 제대로 된 식을 우리가 한번 만들 수 있지. 뭐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이 된다고. 그럼 올바른 해는 1, 6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가 얼마? 1 또는 x는 마이너스 6이야. 알았니? 잘못 본 거는 x 쳐버리고 제대로 본 것만 살려가지고 식을 제대로 된 식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익숙한 활용이야. 활용이라는 건 뭐야?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를 x라고 놓고 식을 세우는 거지.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의 타이틀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 단원이 뭐야? 2차 방정식 활용이잖아. 그럼 식이 어떤 식이 세워지겠니? 응? 2차 방정식 세워지겠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훨씬 쉽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보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수가 어떤 수인데, 어떤 수에 5를 더하여 제곱한 거. 여기까지 한번 해볼래? 어떤 수에 5를 더해서 제곱한 거. 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x 플러스 5를 한 다음에 a를 제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제곱한 것은 처음 수에 5를 더한 다음에 2배 한 거랑 같대. 알았니? 그럼 얘는 이런 걸로 나타내라는 뜻은 정리하라는 뜻이야. 얘 정리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는 2x 플러스 10이죠. 그럼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는 0. 이게 답이야. 이때 x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 3, 5 플러스 하면 되겠지. 그럼 x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가로가 5였고 세로가 4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었어. 근데 가로를 x, 세로를 x 늘렸더니 그럼 얼마가 돼? 5 플러스 x가 되고 4 플러스 x가 되겠지. 넓이가 10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넓이가 10만큼 커졌다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5 플러스 x 곱하기 4 플러스 x에서 뺀 거. 원래 기존에 있는 넓이를 뺀 게 10 차이 난다라는 뜻이죠. 알았니? 이해돼요? 그럼 이제 a를 풀면 돼. 얘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20. 20은 사라지겠네. 그럼 12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은 0. 1, 10 더하기 빼기. 따라서 x가 얼마다? 1이다. 알겠니? 이게 2번 답이야. 그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거 혹시 이거 배웠는데 잊어버렸을까봐 한번 더 알려준 거네. 이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혹시 알고 있었어?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A가 20이다. 이거 풀어주면 돼.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어떻게 표현하지? x-1, x 이게 아니 지극히 정상적인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 방법을 많이 쓰는 거잖아. 맞지? 왜 이걸 많이 쓰지? 더했을 때 상수가 사라지잖아. 맞지? 뭐 이걸 써도 돼.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첫 번째 식을 썼을 때 주의할 건 뭐냐면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가장 작은 수가 x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x라고 놓고 싶으면 요걸 놓고 뒤에 수를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쓰고 싶다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고 싶다면 식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번 세워보자. 가운데 수의 제곱이 그럼 x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합 2x의 7배 13만큼 작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대신 식은 세우기가 참 좋은데 주의해야 돼. 마지막 답 적을 때는. 그럼 x제곱 빼기 14x
플러스 13은 0이 돼. 1, 13 빼기 빼기. 따라서 x는 얼마? 1 또는 x는 13이죠. 근데 여기서 답이 뭐야? 아니, x가 1이야, 13이야? 응? 뭐야? 13이 돼야 돼. 1이면 얘가 빵 돼. 그럼 자연수 아니야? 연수가는 세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심코 1 쓰면 안 돼. 13이야. 그럼 여기가 13이니까 여기 얼마가 돼? 12, 1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답은 뭐라고 적는다? 12. 알겠니? 1 쓰면 안 된다고요. 경민이와 형의 나이의 차는 3살이고 형의 나이의 제곱은 경민이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7만큼 작다. 형의 나이를 구하래.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미지수 x라고 놓는다고 하면 경민이는 몇 살이야? 그렇지. 3살 차이 난다고. 근데 동생이잖아. 동생이. 경민이가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x-3살이지. 형의 나이의 제곱은 그러니까 x제곱이라는 거는 경민이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7만큼 작다. 이렇게. 얘 풀어주면 돼요. 얘는 푸는 거는 그냥 맡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 지면에서 초속 50m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린 로켓. 뭐 이렇게 쏘아 올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로켓이 포물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높이가 이게 높이 식이야. 이게 높이라고. 로켓이 몇 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는가 라고 있어.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높이가 얼마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0이란 얘기죠. 0. 따라서 5-5t의 제곱 플러스 50t가 0이야. 그럼 마이너스 5로 나눌까요? 그럼 마이너스 10t는 0이 되겠지. t로 묶어주면 t는 얼마야? 0 또는 t는 10이 되겠지. 답이 뭐야? 아, 10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처음에 a가 0일 때 우리 이제 쏘기 전에 지면에 있었겠지. 그 다음 쏜 다음에 다시 지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조건에 맞는 해를 찾아야 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인 AB 위에 어떤 P를 잡고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렸더니 두 정사각형 넓이 합이 58이 되었대. 이때 AP의 길이를 구하라. AP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x라고 둔다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되니? 그렇지. 10-x가 되겠지. 그럼 넓이 한번 세워보자. 두 넓이의 합이 58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는 x제곱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10-x의 제곱이 되겠지. 둘이 더하기 얼마다? 58이다. 그럼 x제곱, 여기도 x제곱 나오니까 2x제곱이 되는 거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이야. 근데 58 이항하면 여기 얼마가 된다? 42는 0이 돼. 다 짝수니까 2로 나눠주면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1은 0이야. 그럼 3, 7 빼기. 따라서 x는 얼마? 3 또는 7인데 조건에 맞는 x는 얼마야? 그렇지. 얘가 7이 돼야 돼. 여기가 3이 돼. 여기가 3이면 얘가 7이 돼서 조건에 맞지 않죠. AP가 P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7이야. 그 다음 6번. 가로가 30이고 세로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일정한 폭의 도로를 만들려고 해. 도로를 제외한 넓이가, 그러니까 지금 색칠한 부분에 대한 넓이가 264가 되도록 할 때 도로의 폭을 구하라 라고 했거든.
여기서부터 이 폭을 우리가 x라고 할 거야. 이런 문제는 이 도로 빼고 땅만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이 도로를 없애버리면 되지. 없앨 수 있어? 그럼 가로가 얼마야? 그렇지. 30-x. 세로는 이게 264다.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얘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0x 더하기 600은 264야. 264를 빼면 6, 3, 336이네. 인수분해가 잘 안 돼 보이지만 어차피 여기 보기 중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2, 1은 2, 2, 6, 12, 2, 8에 16. 2, 8에 16, 2, 4, 8. 2, 4, 8, 2, 4. 그럼 8하고 42 되면 되겠죠. 빼기. 그럼 조건에 맞는 x값은 뭐야? 42가 될 수는 없겠지, 도로가. 정답은 5번.